나는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수많은 의인분 중 한 분을 그려봅니다. 봉길이란 이름은 별명, 본명은 우이, 아호는 매헌. 그는 1908년 6월 21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서 오남 이녀 중 마지로 태어났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나라의 주권이 상실되고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한일병합 조약 체결로 대한민국은 사라졌다. 1919년 1월 21일 마지막 황제 고종이 승하하고 그해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거리인 20만 명의 사람들이 나와 태극기를 들고 독립을 외쳤다. 일본의 탄압과 억압은 거갔지만 저항 또한 잦아들지 않았다. 이 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윤봉길의 고향인 덕산에도 들어왔다. 4월 3일 보부상 조직 예덕상무 근거지에서 사람들이 모여 4.3 만세운동이 시작됐고 7명의 인원을 이한수 의사가 순국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한수의 시체를 메고 일본 헌병 주재소로 들어가 격렬하게 항의했다. 그 장소에 11살이던 윤봉길이 있었다. 만세운동으로 전국은 폐교 명령이 떨어졌다. 윤봉길이 다니던 덕산초등학교 또한 문을 닫았다. 그는 학교 대신 서당으로 향했고 2년 뒤 학교가 다시 문을 열고 전국 서당은 폐쇄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그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다. 서당에서 2년을 수학한 뒤 매곡 성주록 스승님이 계시는 오치서숙으로 들어가 중국 고전과 유학, 한학을 수학했다. 신문과 잡지로 세상의 정세를 배우며 300여 편의 시를 남긴 문학 청년이기도 했다. 그는 유교를 공부했지만 힘이 들 때면 독립운동가 수덕사 만공 스님을 찾아가 깊은 교류를 했다. 유교는 나라의 600년을 지탱해온 근간이었지만 그 유교를 만든 이들은 앞다투어 나라를 팔아먹었다. 만주 독립운동 출신자들이 모여 홍성의 부식회를 만들었다. 수장 김복한이 중심이던 부식회는 바른 유교 정신으로 나라를 되찾고자 만들어진 조직이었다. 윤봉길은 이들에게 독립운동의 시작과 상해 임시정부의 성격을 배워갔다. 상해로 가는 연습의 시작이었다. 1926년 오치서숙에서 수학하던 어느 날 17살 윤봉길의 마음을 흔드는 사건이 벌어졌다. 글을 읽지 못하는 농부가 공동묘지의 모든 모표를 뽑아들고 와 자신의 아버지 무덤을 찾아달라며 윤봉길에게 하소연했다. 이 일로 놀란 윤봉길은 자신이 할 일을 깨달았고 농민들을 위한 계몽운동을 시작했다. 백성들이 깨어나야 조국의 부활도 가능하리라 그는 생각했다. 부흥회를 만들고 월진회를 조직하여 농사에 필요한 지식과 교육,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신의 사랑방에 야학당을 열어 농민들에게 한글과 역사, 산수, 영농 지식을 지도했다. 1929년 2월 29일 부흥회 설립기념일, 이소부화를 각색한 토끼와 여우 연극이 공연되었다. 빵 하나가 생긴 토끼와 거북이는 어떻게 똑같이 나누어 먹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간략한 여우가 나타나 자신이 공평하게 나누어 주겠다며 결국 혼자 빵을 다 먹어버리고는 미안함도 없이 사라진다는 내용의 연극이었다. 일본을 빗대어 만든 연극이라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다. 이 연극을 주도한 윤봉길은 일본 경찰에게 끌려가 고초를 당했고 그에 대한 감심이 심해졌다. 일제히 많은 해를 거듭할수록 도를 넘었다. 시민지 교육에 열을 올렸고
학교에선 칼을 찬 선생님이 내선일체를 외치며 일본어로 수업을 했다. 토지 증수를 위해 토지조사 사업을 했으며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세워 곡창지대의 땅을 매수하고 경부선, 경의선을 만들어 일본으로 쌀을 수탈해 갔다. 가장 큰 피해지는 전라도였고 이곳은 일본의 긴자거리가 조성될 정도로 많은 일본인들이 들어와 살았다. 광주로 통학을 하기 위해 많은 10대 학생들은 나주역을 이용했고 그곳에서 일본 남학생이 한국 여학생의 댕기머리를 잡아당기며 희롱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를 본 한국 남학생과 일본 남학생들의 충돌이 발생. 이 사건은 우리나라 3대 만세운동이라 불리는 광주학생 만세운동으로 번졌다. 1929년 11월 3일 일본의 3대 명절인 명치절에 심사참배를 거부하고 300여 명의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학생들의 항일운동 소식을 접하던 윤봉길은 이때 새로운 독립운동의 길을 선택했다. (1930년 3월 6일) 그는 부인에게 물 한 잔을 부탁했다. 물잔은 건네받았지만 마시지 않고 조용히 다시 내려놓았다. 아들을 품에 안아주고 그는 집을 나왔다. 장부, 출가, 생불환. 사나이 대장부는 집을 떠나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그것이 가족들과의 마지막이었다. 망명길에 오른 그가 기차 안에서 부모님께 편지를 썼다. 독립운동의 의지가 암시된 이 편지는 부모님께 도착됐지만 윤봉길의 동태를 감시하던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평안도 서초에서 일본군에게 잡혀 달포 동안 옥고를 치렀다. 30년 3월에 고국을 떠난 그는 신의주, 청도를 거쳐 31년 8월에 상하이에 도착했다. 그 당시 상하이는 서구 열강대의 영사관이 모여있는 국제도시였다. 우리나라 임시정부 또한 프랑스 치외법권 지역에 있었다. 임정이 세워진 지 13년이었지만 내부는 분열되고 독립운동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1932년 1월 28일) 상해사변이 일어났다. 일제는 항일운동을 진압하고 만주 독립운동에 대한 서구 열강들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중국인을 매수, 일본인 탁발성을 저격하는 음모를 만들었다. 일본의 조계 경비를 담당하던 해군 육전대와 중국군의 전쟁이 벌어졌다. 일본의 대륙 침략 야욕이 시작된 것이었다. 일본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만주국을 만들어 중국의 어린 황제 푸이를 허수아비로 앉혀놓았다. 세계의 여론은 일본에 점점 나빠져갔다.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일본은 정정협정을 맺기로 하고 군대를 철수시키기 전 천장절에 전승기념 행사가 있음을 발표했다. 그날 행사에 허용된 물건은 일장기, 물통, 도시락. 때를 기다리던 윤봉길은 기회가 왔음을 알았고 김구 선생님을 찾아가 1932년 4월 26일 하늘애국단에 정식 가입했다. 거사계획은 극비리에 진행되고 폭탄 제조는 중국인 황차도와 당시 중국 국민군 군수장교 김홍일 장군이 맡았다. 거사가 있기 이틀 전 김구의 권유로 윤봉길은 유언장을 작성했다. 이때 그에겐 얼굴도 보지 못한 둘째 아들이 태어나 있었다. 조선 청년에게 고함. 길 끊는 청년제군들은 아는가. 무궁화 삼천리 우리 강산에 외놈이 왜 와서 왜 걸대나. 길 끊는 청년제군들은 모르는가. 되놈 되와서 돼가는데 외놈은 와서 왜 아니 가나. 길 끊는 청년제구들은 잠자는가. 동천의 서색이 점점 밝아오는데 조용한 아침이나 광풍이 일어날 때 길 끊는 청년제군들아 준비하세. 군복 입고 총 메고 칼 들며
군악 나팔에 발맞추어 행진하세.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기 깃발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압이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1932년 4월 29일 윤봉길에겐 의거용 물통 폭탄과 자살용 도시락 폭탄 2개가 들리어졌다. 거사당일 아침 백범일지에는 김구아의 마지막이 서술되어 있다. 윤군가 마지막으로 아침 식사를 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침착한 모습으로 아침을 마친 후 자신의 시계를 내 앞에 꺼내놨다. 선생님, 이 시계는 어제 제가 6원을 주고 새로 산 시계입니다.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니 제 시계와 바꾸시지요. 저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1시간밖에 없습니다. 나는 윤군의 시계를 받고 그에게 내 낡은 시계를 주었다. 자동차에 오르기 전 그는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나는 목이 메인 채 작별 인사를 건넨다. 후일 지하에서 만납시다. 아홉 시에 시작된 홍코우공원 청전절 행사는 11시에 끝났고 20분 뒤 전승기념식이 시작됐다. 일본의 주요 인사 7명이 단상에 자리했다. 윤봉길은 단상 5m 거리에서 물통폭탄을 성공적으로 던졌다. 이 사건은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지금까지 일본 식민 지배를 눈감아주던 서구 열강들도 일본을 주목했다. 장제스는 중국 백만대군과 4억 중국인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한 명의 조선인이 해냈다고 말했으며 일본과 맞서고 있던 중국인들에게도 항일 의식을 되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내부 분열과 재정 고갈로 유명무실하던 임시정부는 다시 동력을 얻게 됐으며 1942년엔 약상 김원보까지 임시정부에 합류했다. 김군은 도노반 장군을 만나 미국 CIA의 전신인 OSS와 한국 광복군 중 특급 전사를 선별, 전문적 군사훈련을 비밀리에 진행했다. 45년 9월쯤 우리나라에 주둔한 일본군을 쓸어버릴 계획이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윤봉길은 일본으로 압송치 않고 상해 일본 총영사관 지하실에 감금해 오랜 시간 고문하며 잡아두었다. 사건 배후라 의심되는 김구가 윤봉길을 구출하러 오길 바라는 일제의 술책이었다. 그의 나이 25. 12월이 돼서 일본 가나자와 제9사단 위수구금소로 이송이 되었고 1932년 12월 19일 아침 총살이 집행되었다. (1945년) 초 김구 선생님은 윤봉길 의사의 유해 찾기를 추진했다. 대한순국열사 유골봉환회를 조직, 이봉창과 백정기 의사의 유해도 함께 추진되었다. 제1교포 청년들의 힘을 빌렸고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쉽지는 않았지만 이봉창과 백정기 의사의 유해를 찾았다. 40여 명의 수색단원이 묘지를 꼼꼼하게 수색해도 윤봉길의 목표는 나오지 않았다. 서상한 단장은 최후의 수단으로 레일을 깔고 밀차들을 이용해 이곳 묘지를 전체 파헤치겠다고 공표했다. 이에 놀란 일본 간수 시게하라가
한밤중에 서단장 숙소로 몰래 찾아와 안매장한 장소를 알려주었다. 유해를 발굴하던 단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관리사무소 바로 옆 쓰레기 하치장, 사이 좁은 통로길. 하치장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밟고 다니게 묻어둔 것이다.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3회사의 유해는 46년 5월 15일 메가더 사령부 군함편으로 부산에 도착. 6월 15일 추도식이 거행되었다. 섬세하고 배려 깊은 당신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해방된 자유조국을 주시려 힘든 삶의 과정을 거쳐 짧은 생의 의거를 선택하셨군요. 지금은 조금 편한 세상에서 조금은 편하게 계시는지요. 역사는 늘 정의의 편이 되어주는 것도 권성징악인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강자에게 빌붙고 자신만을 생각하며 순리를 거스르고 역사를 왜곡하며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자들과 그 거짓 구호를 아무 생각 없이 믿으며 사는 자들이 당신 이전의 시간에도 당신의 시간에도 지금 우리의 시간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반성과 사죄가 없는 그들에게 우리는 스스로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고 긴 역사 전쟁은 지금도 계속입니다. 힘이 있던 그들과 그들의 편에 섰던 이들은 재력과 권력으로 지금껏 그려왔듯 내일도 굳건하겠지요. 하지만 하늘이 늘 순하고 착한 자들의 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한글을 쓰는 이 한반도 땅에는 제2, 제3의 윤봉길이 늘 있었고 결국 그들보다 더 굳건히 눈뜨고 배우고 일어서서 나아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독립을 외치다 이름 없이 쓰러져간 백성들부터 숭고한 독립운동가들의 의지와 정신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